애국가를 부르는 게 창피한 일이 되었습니까? 애국가 남매로 유튜브와 시민들에게 꽤 많이 알려진 한 젊은 주부도 있습니다. 6살 딸과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서울 시내 곳곳을 찾아다니며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녀.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본인도 여느 가정과 똑같이 평범하게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도, 연극도, 오페라도 보러 다녔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에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어 바로 며칠 전 시어머님을 여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만은 안 된다며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이 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1인 시위 도중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이 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 현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이 또 이 총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여섯 살 7살 어린 남매는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한 소절도 놓치지 않고 시위 현장에서 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젊은 가정주부의 남편은 자녀들의 1인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보람된 일은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싸워 오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실제로 3년 이제 좀 지났죠. 싸웠었던 분들이 이제 지칠 대로 많이 다 지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젊은 애기 엄마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에 이제 정말 감격하시고 팁을 내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요. 여기 앉아봐. 여기. 엄마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따가 집에 가서 지금 여기서는 집중해서 할 조금은 좁아 보이는 듯한 이 공간의 여기 어린 남매를 둔 가정주부의 생활 터전입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과 음식 메뉴판이 눈에 띕니다. 이거 우리 이 공간에서 오늘의 가정주부는 주중에서 장사를 하고 주말이면 집회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1인 시위를 하느라 몸이 제법 피곤할 만도 한데 집으로 향하지 않고 가게로 달려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단골 손님이 내일 아침 일찍 찾으러 오겠다며 김밥을 주문하는 바람에 늦은 시간임에도 피곤함도 잊은 채 지금 한창 김밥 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가게에서 그녀의 남편을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어려울 거라 얘기를 하였지만 제가 직접 통화를 한 후 가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와이프 환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주중에는 그 가게를 운영하고 또 저 또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일을 나가고 그런 면에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또 소천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옆에 같이 계셨던 저희 연세가 좀 많으세요. 지금 87세신데 많이 연로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봐줄 수 없는 부분도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아이들 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지만 그 현장에 가게 되고 또 아이들도 같이 동참하게 됐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그걸 통해서 애국심을 갖고 또 애국심을 또 뛰어넘어서 스스로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이게 본인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자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또 와이프한테도 또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보내고 있죠. 광화문 거리 태극기와 송조기를 든 여성. 필자는 노태우 정권 시절 루마니아의 부큐레시티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업무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두 국가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막 탈바꿈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양복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으로 부큐레시티의 최고 좋은 백화점이라고 하는 한 곳을 찾아갔었는데 전시된 양복주의로 폴리스 라인 같은 줄을 쳐놓고 만지지 못하게 해놨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유인 즉슨 안 팔면 추궁을 받을 일이 없지만 손님이 만지다 단추가 떨어지거나 흠집이 생기면 판매원이 책임진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들렀을 때는 거의 국빈급만 묵을 수 있다는 호텔에 일주일 정도 묵었었는데 화장실 안에 휴지, 세수 비누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아스팔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거의 60,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잔뜩 메웠습니다. 이들 세대들은 6.25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 한 가정에서 대부분 5, 6명의 형제들 속에 자랐으며 하루에 한두 끼를 물배로 대신하며 살았던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6.25는 저 흉악무도한 비밀성이가 남한을 침공하면서 민군 포함 최소 250만여 명이 사망하는 금세기 최대의 비극적인 참사를 불러온 잔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저토록 목노와 구호를 외치며 길거리를 누비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이들이 또다시 거리에 투사로 뛰어든 이유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이유를 1인 시위를 하시는 어느 노신사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소리를 하면서 TV에 나오는 거를 제가 그때 마침 해외에서 근무를 끝내고 이제 귀국을 했을 그 당시인데 TV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는 아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데 그거는 국가보안법에도 위배가 되고 그 옆에 경찰이 있으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가. 그거를 보고 저도 격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2018년 12월 3일부터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치적 무관심자예요. 그게 이제 우리 때가 그 가장 그 국방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전방에서 전부들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또 몸을 바쳐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참 그 단 1불이라도 1달러라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랬는데